자, 우리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 브랜딩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이 본인의 품격이 올라가는 이 전체 타이틀의 기조죠. 그렇다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각자의 새롭게 MDRT 되신 분들, 나의 컨셉 전략은 뭡니까? 어떻게 컨셉 전략을 세우실 겁니까? 컨셉을 세우는 건요,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차가 있는데 다음에 내가 수입차를 사려고 해요. 그게 이 차라고 합시다. 그냥 뭐 그렸습니다. 일단 제일 좋아하는 수입차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 내가 차를 바꾸면 이 차로 바꿔야지. 색깔도 입혀보세요. 그게 일단 이 차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바로 그 차입니다. 자, 골라보시죠.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로 고르시겠어요?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 네. 지금 물리적인 차이를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산지가 다릅니다. 자, 왼쪽은 터키에서 생산했고 오른쪽은 스위스에서 생산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사시겠어요? 네, 입을 모아서 스위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위스는 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터키도 그랬고요. 터키도 근래 들어서 이제 차를 생산했지만 스위스 가보셨습니까? 차 안 만들어요. 전부 수입합니다. 근데 왜 스위스라고 하십니까? 컨셉 전략이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기술적 과시보다도 인식의 승리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돼 있느냐는 거죠. 불안할 때 우황청심원, 피곤할 때 바카스, 보험은 땡땡땡, 이게 되냐는 거죠. 이런 컨셉 전략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맥주 카피입니다. 그런데요, 이 맥주 카피는 내년 6월이 되면 다 바뀝니다. 맥주 회사들은 맥주 카피를 절대 다음 연도에 또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맥주 회사의 마케팅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저기 연배들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80년대 하면 맥주 브랜드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거 하나였죠. 뭐였죠? 예, 오비였죠. 예, 다 오비 드셨습니다. 브랜딩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맥주 하면 그냥 다 오비였으니까 오비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새로운 맥주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혹시 아십니까? 오, 하이트. 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다면 그때 하이트의 광고 카피 컨셉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 아니 그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포진해 계시네. 맞아요. 예, 지하 150m 100% 천연 안반수라고요. 이걸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30년 전 광고를 왜 기억하고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저도 이 맥주로 당장 바꿨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 한 줄 컨셉 때문에 오비 3년 만에 오비 1등 끌어내리고 하이트가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비가요 다시 1등 차지하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15년 걸렸습니다. 컨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맥주 회사들은 컨셉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맛이 어떻고 막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고민보다도 컨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주류 회사도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번엔 어떤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 볼까가 아니라 먼저 컨셉을 정해요. 그리고 그 컨셉에 맞는 맥주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오비가 완전히 당했죠. 왜냐하면 그럼 이 당시 오비는 수돗물 썼나요? 똑같이 지하수예요. 똑같이 지하수. 그리고 지금 150m에서 뽑아낸 물은 못 먹어요. 동네 온천도 800m는 파들어가야 됩니다. 돼지 구제역 그 침술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었지만 결국 컨셉의 승리라는 거죠. 자, 인물 사진에 강하다. 뭐죠? 캐논. 네, 이것도 뭐 15년 정도 밀었던 컨셉입니다. 다 합니다. 뭐 DSLR 살려면 아이고 캐논 사야지. 인물 위주로 캐논 사야지. 자, 찾아보시죠. 캐논으로 찍은 거. 자, 장문정을 캐논으로 찍은 게 몇 번일까요? 이게 저희 회사 스튜디오에서 이거 보그 잡지 작가가 저희 회사에 보그 잡지 작가가 이걸 찍는데 이거 3시간 걸렸거든요. 자, 몇 번일 것 같으세요? 4번 아닙니다. 1번 삼성 카메라. 5번입니다. 5번. 네. 찾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이걸 삼성 디지털 플라자 직원들 10명한테 보여줬는데 카메라 담당하는 직원들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즉 다른 카메라도 인물 사진에 강하다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카메라는 개 찍으려고 샀네? 다 사람 찍으려고 샀잖아요. 컨셉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각자만의 그런 브랜드 전략을 위한 셀프 브랜딩을 위한 컨셉이 있으십니까? 그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히스토리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저의 15년 전의 책인데요.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 이유가 전혀 지금 다른 사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못 사거든요. 이 책을 제가 절판을 시켰어요. 이게 한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책을 냈어요. 그리고 당시 회사 사장님부터 해서 은사님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뭐 김난도 선생님부터 친한 배우 김남길 씨, 올가 저분은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뭐 이런 분들, 직장 동료들 뭐 이리저리 해서 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고요. 제가 이거를 절판시켰어요. 왜냐하면 출판사 대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급성 간경화로. 그렇게 해서 책을 절판을 시키고 새롭게 책을 낸 게 팔지 마라 사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그게 한 30만 부 정도 팔렸거든요. 이상.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책을 절판시키고 시중에 있는 것도 제가 최대한 회수해서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 책이 시중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 500권 있으려나. 근데 재미난 건 이때부터였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책이 그 당시에 22,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15년 전에 저 책값이 10,000원대 넘어가는 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 팔릴 것 같으세요? 중고에. 중고 서점에 지금 17만 원에 팔려요. 히스토리가 생긴 거죠. 귀하다. 대학생들 레포트 쓰기에 좋다. 그 다음에 아주 뭐 잘 돼 있다. 마케팅 뭐 등등등. 그런데 구할 수는 없다. 네. 우리의 품격도 그런 거죠. 우리의 히스토리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토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TW 차를 아십니까? 많이들 사오시죠? 마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정관장사 가듯이 싱가포르 가면 너도 나도 다 사오는 겁니다. 이 차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1837년. 네. 15년 됐어요. 2008년에 생긴 브랜드예요. 그 뭐야 1837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차하고. 그 막 저렇게 적어도 되나? 우리가 금소법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저희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5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 정지 및 징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적어도 되나? 법이 가능해요. 연속된 4자리의 숫자는 창립 연도를 의미해야 된다. 이런 법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주요 국가들에 없어요. 제가 뭐 전 세계 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벌써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저기 미국의 회사를 처음 뉴욕에 냈는데요. 2012년에 이제 미국 뉴욕에 회사를 냈고 지금 LA 윌셔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뉴욕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영업 홍보를 따로 안 합니다. 을에 들어오는 일만 해도 버겁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던 시절이어가지고요. 한 2년 된 브랜드 컨설팅을 맡았는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광고주의 요청은 명품처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품 라벨을 최대한 앤틱하게 만들고 밑에다가 요걸 넣었거든요. 신스 1492. 딱 보니까 한 500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명품이군. 혹시 이게 무슨 연도인지 아십니까?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연도입니다. 이 제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함에 예를 들어서 신스 1960 이렇게 해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점 앞에다가 신스 1940 이래도 어머님 생신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얘기하긴 좀 예민한 건데 불스원을 컨설팅할 때 얘기입니다. 이 불스원에서 센틀리에라는 향수가 나왔는데 지금 이 제품 사시는 분들 1000명 중에 999명은 이거 프랑스 향수인 줄 압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했거든요. 근데 금방 나온 향수를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1533 1533년 여왕 한 사람만을 위해서 향을 제조하던 프랑스 왕실 조향사 레앙코 비나토의 그의 조향 비법을 담아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여기다 넣으니까 이 제품은 바로 명품이 되는 거죠. 품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전략들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연도 또 다가오고 하면 우리 품격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셀프 브랜딩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나만의 NFT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컨셉. 나만의 애칭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팬네임. 저희가 컨설팅할 때는 애칭을 꼭 달거든요. 제품은 기억이 안 나도요. 애칭은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베니아루카라는 고구마를 아십니까? 일본산 품종인데요. 당도가 26브릭스입니다.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수분 함량이 높은 고구마 옷이다. 모르신단 말이죠. 꿀고구마. 네, 애칭으로 기억하잖아요. 네, 애칭이 승부를 보는 겁니다. 히토메보레라는 일본 쌀이 있습니다. 일본 쌀 드시는 분 오시면서 황금 늘력을 보셨을 텐데 한국의 쌀 재배 면적의 14%가 이미 일본 쌀입니다. 드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눈에 반한 쌀. 애칭이죠. 그러니까 본칭보다 애칭이 더 성공하는 시대라는 거죠. 또 NFT 컨셉은요. 그 마케팅에서 이제 USP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유닉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남이 갖다 쓸 수 없는 나만의 애칭이 있어야 된다. 그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일즈의 신 장문정, 마케팅 규제 장문정, 마케팅 천재 장문정. 자, 제 이름 빼고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성립하죠?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죽은 문구예요. 시체 문구. 범용적이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건 너너너. 그런데 B2C로 대면 판매로 1시간에 210억 판 장문정. 제가 그 수익형 투자 설명회 때 1시간에 210억을 팔았거든요. 1600명 앞에서 필리핀 세부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제 이름 빼고 여러분 이름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죠. 이렇다면 이건 저만의 대체 불가능한 컨셉인 거. 이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나만의 컨셉이 있어야 나의 품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